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주요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139.37%.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 달리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률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제외하면 다 플러스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거의 2배가 났네요. 94%가 넘어갔습니다. 호텔신라도 29%대, 대림산업만이 0.93%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자, 2위 팀은 이청원, 오창록 차장 팀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 13% 현재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이 지금 새롭게 포트에 지난주에 편입을 된 신규 종목들인데, 안트로젠이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AJ렌터카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1%.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이지만 큰 손실은 나지 않고 있고요. 모두 보유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마이너스 9%, 지금 플러스 꽤 올라왔었는데 마이너스 9%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목별 수익 좀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만 잘 달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네요. 특히나 텔콘 마이너스 29%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입니다. 기가레인만 현재 매도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오늘 출연입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팀은 최명성, 윤병스타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또 전환이 됐는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지금 세 종목만이 남았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투온 남아있는데 일신바이오 종목이 원래 있었는데 손절가 터치하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웰크로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 또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대 팀이고요. 보시다시피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8%대 좀 저조합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롭게 편입한 종목 아프리카TV가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이 4%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온도 7%대의 수익. 하지만 삼성 SDS, 한전기술, LG하우시스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포트 변경이 좀 잦았습니다. 손절가 터치가 좀 있어서 누적 수익률 회복이 조금은 더딘 상황입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익률 지금 보시다시피 5위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송동현 팀장의 매도한 종목이지만 여전히 누적 수익률은 5위입니다. 26%대.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 호텔신라, 크레아플래니크 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무려 94%가 넘어섭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SOL,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네오팜, 삼성전자, 셀티온, NC소프트, 한화케미칼, 키움증권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듀오 매치는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닷새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두 분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출연 요일에 신규 종목 10종목을 총 제시를 합니다. 이 가운데 또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하고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수익 실현과 매도가 자유롭습니다. 참여자가 한마디로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가 됩니다. 종목 상담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현재 5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245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2460포인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472포인트 상승권역에서 잠시 움직이다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2454포인트 오늘 저점 부근까지 현재 빠져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435억 원 팝니다.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이 298억 원 매도, 외국인이 1206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좀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 투자자는 지금 투신이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반대로 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5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0.59% 상승하고 있고요.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일중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3포인트대 장 초반에 빠졌다가 857포인트대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남북경협주로 지금 지수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종목별로 지금 선별적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남북경협주도 일제히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759억 원 전 시간대보다 외국인 매수 물량 좀 줄어들었고요. 개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079원 6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2시부터 감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향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후 2시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창 몸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와 회사 측과 어떤 경론이 벌어질 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어떤 큰 가닥이나 결론이 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워낙 관련된 내용과 사안이, 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맞다라고 한쪽에만 손들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금감위 쪽에서 검사와 판사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흐름이다 보니까 회사 측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소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상장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로 봤었을 때 이 삼성물산이나 이 삼성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 이슈까지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어떤 반대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려감은 미리 선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도 안정권에 들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6월달 가야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결정되면서 징계 조치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이달 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변화에 대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업체의 어떤 신뢰감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훼손을 입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업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섹터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는 한두 차례 정도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성과가 가시화된 업체 중심으로 한정돼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변별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주요 동향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신흥국에 대한 증시 부담감들도 상당히 크고, 거기다가 MSCI 이제 리밸런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6월 1일이죠. 까지 이제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담이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좀 무겁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 주도는 남북 경협주 쪽으로만 가는 그런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또 오후장 들어서 어제 위축 이후에 오전장에는 또 반등폭을 키웠다가 오후장엔 또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갈 곳 없는 스마트머니와 관련된 부분들의 매수세가 일단 움직이는 현상에서 나온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몇 업종과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은 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즉 어떤 우하향 패널의 쪽에 어떤 단기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패턴이 염두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을 많이 늘려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어떤 한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주가가 한 단계 많이 올라온 섹터 같은 경우는 뉴스에 되게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울고 웃는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하나씩 다 맞춰간다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짧게 대응하는 정도로만, 그래서 욕심을 낮추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섹터에만 눈이 팔려 있으면 오히려 이 실적과 관련된 실적이 어느 정도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어떤 쪽에서의 변화를 또 감지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섹터 중심으로 단기 매매만 강요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그래도 어떤 실적 중심으로 짜나가는 것도 좀 더 묵직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이쪽이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다면 한 종목 듣고 싶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또 한동안 또 관심이 높았었던 어떤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종목들이 부각을 받다가 약간 또 어떤 후퇴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류에 대한 기대나 중국 소비주 관점 쪽에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여전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이라든가 중국 컨텐츠 기업의 구매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관점 쪽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특히 좀 조정을 받았던 JYP 엔터, 그리고 어벤져스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CGV 같은 경우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콘텐츠 소비주들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함께하는 분들 오늘 송동현 팀장,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5종목 중에 기가레인이 매도 지금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9%대고요. 한 종목씩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송동현 팀장부터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에이프로젠, KIC, 텔콘 가지고 계시고요. 기가레인은 매도, 나머지 종목들은 보유 관점인데 한 종목씩 좀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 2,875원으로 제가 추천드린 3,100원에 있을 때보다 가격적인 면이 좀 예상보다는 좀 둔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좀 당분간은 다시 한번 보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선은 매도 처리를 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는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우선은 좀 시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교체를 일단 한 거고요. 일단 우선은 투자 포인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가레인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프로젠 KR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가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좀 가격 회복세가 현재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13,200원까지 도달을 했었다가 죄송합니다. 13,150원까지 도달했었다가 현재는 12,8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차트가 계속 5일선 밑에 계속적으로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 가격이 좀 오르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징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바이오를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또 호재가 나오면 가격적인 그런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고점인 16,800원까지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만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일단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주일 사이에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있어서 일단 바이오 종목을 계속적으로 편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왜냐하면 역시 A-프로젠 KRC 역시도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이슈가 현재 불거진 이후에 감리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제거가 되면 아마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텔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5월 9일 날 장중에 22%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일주일 정도 사이에 무려 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일단은 5월 9일 날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어떤 상황은 아직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기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9%의 수익률은 사실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텔코는 또 새로운 추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비보존 임상 3상이 일단은 완료가 되었고 비보존이 제약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를 하겠다. 그리고 신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만큼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구제 생산이죠.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사실 세 종목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역으로 생각하셨을 때 지금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 관점이다 그러면 신규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대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매입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신규 편입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두 종목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둘 다 저도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G3BN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 초에 있었던 안구 건조 관련 신약 결과 발표 효능을 입증하였는데 그때 좋은 호재적인 그런 기사 이후에 1분기 영업이익이 7억 원 적자 그리고 추가 상장이 있는 등 이렇게 좀 단기 모멘텀이 둔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많은 수급들이 대부분 남북 경협주로 쏠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졌고 G3BNT도 그것을 면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름세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빼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면서 앞으로의 좀 이 마이너스 부분 제가 43,000원 중반대에 편입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4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동현 팀장님의 다른 종목들처럼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 들어가셔도 회사 자체의 어떤 이상이나 그런 것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급들이 남북 경합지로 쏠린 상황에서 그 IT에 대한 심각한 소외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큰 매수세로 전환 중에 있고, 한국신용평가원에서 SK하이닉스의 그 신용 등급이 AA-에서 AA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등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많은 좋은 관망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위주로는 SK하이닉스 하나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5종목 중에 기가래인 한 종목은 오늘 매도 처리가 됐고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종목들 들어보고 어떤 종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오늘 신규 종목입니다. S-오일, L프로젠 KIC, 텔콘 OCI, 네오팜, 삼성전자, 셀트리온, NC소프트, 한화케미칼, 키움증권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송동현 팀장의 추천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S-오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을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자, 에너지 화학주가 그동안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율적인 부분과 그리고 유가 상승에 의해서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부진한 상황이고 2분기부터가 이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화학은 좋은 게 사이클만 알면은 좀 대응하기가 쉬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화학주가 이 에너지 화학주가 그 바닥이고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5월에는 드라이빙 시즌이 돌아야 합니다.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될 전망이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차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휘발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된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5월 16일 날 윗꼬리 부분이 잘 나오고 오늘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해가고 있는 대형 석유 화학 장비, 화학 설비에 대한 완공 이후에 이제 가동을 현재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주 조만간 이제 가동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신규 물량에 대한 부분도 다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착안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정기 보수 이후로 판매 물량이 현재 회복세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확장 구간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신흥국 증시 등등을 보면 아직까지 신흥국은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모습, 특히 미국 중소형 지수, 러셀 지수를 보시면 거의 신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신흥국에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달러 강세 효과도 계속 있어 왔어서 지금 조정을 전반적으로 많이 받았고 이제 곧 시작을 할 때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중심에 IT와 역시 에너지 화학주가 또 반등을 할 조짐이 분명히 있을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IT도 있지만 에너지 화학주에도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판매 물량이 회복세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인도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환율 부분도 이제는 달러 강세가 조금씩 꺾이고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예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 마진 부분이 또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15만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프로젠 K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는 이제 뉴스가 계속적으로 잘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셀트리온과 비교를 많이 해서 비상장인 현재 L프로젠 회사를 L프로젠 KIC에 합병을 해서 L프로젠으로 탄생하는 합병 프리미엄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합병 프리미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충북 오송에 2,500평 규모의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구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바이오 정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이오 종목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파급력이 엄청나죠. 하나 신약을 잘 개발하거나 그리고 현재 우리 수명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이제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만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할 때 위협심을 이제 느낄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좋은 바이오 종목에는 계속 포트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상은 각오를 한 상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2018년 5월 2일까지 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전부 다 똑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평선 지지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지와 저항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구나 다 안다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세력들이 변형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의도도 많고 가격 변형을 일으켜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제 말대로 그걸 깬 이후에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제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차트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에이프로진 KIC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텔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역시 투자 포인트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이 부분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어떤 악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엠마우스 측의 계실증 치료제 미국 FDA 임상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 최초 치료제로 부각이 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임상에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엠마우스 측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자회사 비보존이 또 신규 경구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한 부분, 그리고 비보존이 또 임상 3상을 신청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텔콘을 지금 시점부터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OC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도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섹터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역시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비싸지니까 다른 에너지원을 쓰고 싶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싼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OCI는 태양광 사업부와 화학 사업부 양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화학 사업부에도 이익이 좋죠, 현재. 왜냐하면 전반적인 전 세계 환경 규제로 인한 카본 물질을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카본 물질이 이제 환경 오염을 막아주는 그런 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본 물질에 대한 그런 실적 자체가 중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에 대해서도 현재 유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OCI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소재가 굉장히 품질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OCI의 폴리실리콘 단결정 수요를 많이 쓰고 있다.
소재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A+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좀 차트가 좋아지려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지가 끝난다면 다음부터는 좀 그 전고점을 뚫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아지면 포트폴리오에도 다시 편입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뭐 제가 그 2017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제가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또 원 부분, 이 부분이 서울경제에서 추천드렸던 옛날 가격입니다. 27,000원에서 현재는 54,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2배네요. 네, 2배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네오팜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다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네오팜은 아토팜이라는 그런 화장품이 유아용 화장품에서 지금 15년째 1등인가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팜 리얼베리어에서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국내의 헬스케어 매점에서 계속적으로 입점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매출이 6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국내 이익만으로도 굉장히 네오팜이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팜이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어떤 그 하나의 그룹과 중국의 그룹과 이제 초도 물량이라든지 MOU를 맺어서 한 흔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중 관계의 어떤 그런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네오팜의 중국 진출이 계속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오팜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7만원, 손절 가격을 51,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한 하루 정도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네.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이 이제 그 추세가 조금씩 무뎌지면서, 하단 추세가 무너지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좀 5%의 어떤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 조금 상승 추세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네오팜은 단기적으로 볼 때 참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희진 연구원 종목들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5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지금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공매도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했었다라는 풀이가 되기 때문에 좀 심리가 그런 식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수급의 그 이동들이 사실상 그 IT 대형주인 그 1등주인 삼성전자에게는 여러모로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뭐 남북 경협주로 이동을 했다가 뭐 중국 소비재주로 이동을 했다가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뭐나 SK하이닉스 이 모든 그 대형 IT주에게는 계속적인 우호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였고, 그것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가벼워진 삼성전자의 거래 활성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실적으로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쪽의 어떤 이슈들을 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애플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 연출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그와 반면에서 개인 매수세만 몰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 없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관심이 다시 삼성전자로 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 어떤 단기간에 움직임을 예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본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 계속 가지고 유념해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2분기가 사실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IT 삼성전자에게는 계절적 비수기인데 그것이 이렇게 미리 먼저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어쩌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점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또 노트 시리즈가 좀 빨리 출시가 된다고 하면 좀 신규 스마트폰 판매 부진을 좀 해소해서 다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매력도가 좀 상승되었다는 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떤 큰 호재를 보기 위해서 바로 크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진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은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말이 많았죠. 셀트리온도 남북 경협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여서 바이오 바닥과 함께 셀트리온도 바닥권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쪽 미국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정부에서 약값 인하를 시행을 하는 그런 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것은 당연히 제약 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제너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요. 셀트리온도 그와 함께 먼저 유방한 바이오시밀러인 허즈마가 독일에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리지널 탄생 약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요. 유럽에서 침투율이 계속 높이고 있고 그 외에 트룩시마 자체 침투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셀트리온의 어떤 입지는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외국에서 인정을 받은 그 약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될 수 있는 시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고요. 차트상에서도 지난 한 5영업일 전쯤에 바닥권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6만 8천 원 선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단기 차익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며칠 만에도 이 오름세에 대해서 투자 차익을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너무 무겁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불리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FDA 승인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유망하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나중에 바이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충분히 재조명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게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가 이렇게 하락을 보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게 되었고, 이렇게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작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가 2019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으니 상품을 눈에 보이는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닌 게임 회사에서 게임 출시를 미뤘다는 것은 판매되는 상품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작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매출에 어느 부분에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과도한 하락세를 보였고, 이것은
그 기대감의 부재도 당연히 있겠지만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신작이 미뤄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이 낮아진 점, 그리고 리니지 M에 대한 계속적인 실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단기순이익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서 보시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우리나라 대표 종합 화학 그룹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도 실적 발표와 함께 계속 하락을 했고, 좀 그와 저평가 대상의 어떤 그런 종목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실적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런 니즈가 있고, 지금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화학 제품들의 판매가 더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하나케미칼은 오히려 하반기에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평가가 되었는데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세부가 유가 상승 등을 우려하여도 지금 충분히 2만 원대 하반은 지금 최근 1년간 거의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케미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지막은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터 위주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남북경협지와 관련한 건설 인프라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개인 어떤 투자자들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인들의 이런 주식, 증시 참여 욕구가 아주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도 계속 올라온 그 키움증권이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비교적 좀 더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자기자본 경쟁력도 확보를 하여서 이렇게 지난 1년간 7번의 자기자본 증식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두 번에 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계속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단기간에 어떤 남북 경합지뿐만 아니라 또다시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또 흘러갈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개인 투자들의 섹터 위주의 투자는 조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키움증권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키움증권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 마찬가지로 여쭤볼 텐데 어떤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센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저점을 찍고 다이오 바닥권 그리고 센트리온 바닥권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20만 원대 어떤 이게 너무 무겁다면 그 외 센트리온이나 센트리온 헬스케어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지금 단기적인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 비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분이 채워주실지 또 궁금한데요. 송 팀장님이 채우시겠습니까? 네, 일단 S-오일로 저희 5가지 포트 중에 하나로 일단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넣으실지.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종가,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손절 가격을 9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셨네요, 이번에. 일단 손절 기준은 차트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가격대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게 보는데 5% 내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도 일단 보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S-오일을 매도가를 9만 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오일까지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5종목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기가레인이 빠지고 S-오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로 들어왔고요. 목표가 15만 원, 15만 원까지 순항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0952번님의 종목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이고요. 23,050원의 비중이 높네요.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송 팀장님 어떨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뭐 제가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종목인데 제 방송을 보고 사신 건가요? 일단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23,050원, 23,050원이면 지금 가격이 22,9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산 것 같으신데 23,050원이면 지금 현재 차트가 조금씩 사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몰려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18년 한 해 동안은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0일선 지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다음 날도 올라오고 그 다음 날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전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 일시적인 시점은 그렇고요.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자체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실적이 18년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워낙 중국에서 마스크팩이 1등을 차지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오프라인 매점으로도의 어떤 확장, 그러니까 온라인이 기본 베이스였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도의 중국 내에서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실적이 큰 폭으로 18년도 한 해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속 홀딩 관점에서 유효하다,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종목이고요. 0204번님께서 16만 750원의 비중은 30%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네, 먼저 신세계 INC 그 IT 서비스 유통, 그 신세계사의 어떤 유통과 결제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간편 결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서 개점을 하는 무인 점포, SSG 모바일과 관련하여서 수혜를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선 차트상 보면은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였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하향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 박스권을 계속 기록하면서 어떤 정확한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 같은데, 지금 16만 원대, 16만 750원에 사셨으니까 16만 원 중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무인 점포나 그런 육성에 있어서 기록적인 모멘텀이 될 정도로 크게 한 번에 오를 것 같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셨던 가격 정도, 그리고 그 윗부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편입하신 가격 정도쯤 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손실은 보지 않는 쪽으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없어질 때쯤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4718번님께서 동원 시스템즈 54,000원의 비중이 높네요. 80%. 손절 타이밍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39,200원. 차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무너지는 걸 봐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2016년부터 단 한 번도 현재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차트를 먼저 제가 보시면 제가 검은 추세선을 꺼냈는데 한 번도 이 추세선 돌파를 이뤄본 적이 없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강도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매물대를 하향으로 돌파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54,800원에 80%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42,900원 그리고 41,850원에서 42,550원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 온다면은 오늘 물량을 대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에 가면 손실폭을 줄이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0133번님께서 바이로메드 233,600원, 비중 25%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 바이로메드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이 나온 종목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메드 조정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저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어떤 악재로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24억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목을 받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사입니다. 당뇨병 관련해서도 신약을 기술 개발 가지고 있고, 최근 영국에서 통증 치료학회 유전자 치료제에 관한 효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또 MSCI 지수에, 우리나라 대표 지수에 이게 편입이 되면서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도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지금 바닥을 지나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3천에 사셨던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바이오가 좀 이렇다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손절하실 것이 아니라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로메드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일단 건설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 대북경협까지 엮이면서 주가 거의 단기적으로 2배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송 팀장님,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지금 타이밍? 네, 역시나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인 이제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지금 힘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남북 경협이 오면서 10년 만에 오는 대호재라고 일단 많이 부르죠. 그래서 건설주가 갑자기 가장 좋은 섹터로 이제 분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북한이 이제 또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외교관끼리의 어떤 정상회담을 무한 연기하겠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을 이제 받았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근데 저의 관점은 일단 북한은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개방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이슈 자체가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마주는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삐걱거리면서 진행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흰겨루기 싸움이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흘러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이슈를 부각을 해야만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건설주가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즉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테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서야 현대건설은 PBR 1배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현대는 남북 경협 이후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플랜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설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탑픽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고, 좀 다만 추가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온 이후에 신규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호재성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잘 맞춰져 있지만, 주가 자체가 워낙에 급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소폭씩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6분 벌써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451포인트대까지 내려갑니다. 2450선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3%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72포인트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하락 전환 이후에도 소폭씩 지금 하락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450선도 살짝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에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만 삽니다.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1,641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1,523억 원 사는데 기관이 지금 소폭 50억 원 정도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많이 사주고 있긴 한데 지수를 누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락하면서 5만원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현대차는 보합으로 오늘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하락하는데 오늘 감리위가 열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40만원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13만원 무너졌고요. LG화학과 KB금융은 올라가는데 LG화학이 특히나 1%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4.97포인트입니다. 0.55% 상승하고 있고요. 4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네요. 자,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볼 텐데 보시다시피 857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853까지 빠졌고요. 이후에 지금 장 후반에 1포인트 정도 만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상승권역에서 종일 움직이고 있긴 하고요. 상승권에서 좀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닥 지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크겠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781억 원 삽니다. 여기선 다행히 외국인이 좀 사주는데 기관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32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20억 원을 팔고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489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100원 올라가면서 93,000원 회복했고요. 신라젠이 결국에는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가 우상향 방향성 잡았네요. 77,0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노스가 8,000원 지켜주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HLB 10만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600원 상승 마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NM 0.1%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가 그래도 오늘 3.6%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1만원대 회복합니다. 펄어비스 결국엔 약세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제일 부진한 모습입니다. 1.47% 하락하고요. 오늘 상승 흐름 줄곧 가져가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0.11%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지부진한 장은, 답답한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송 팀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장은? 네, 계속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을 가장 억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에 대한 급등, 이 부분도 주식시장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채권 금리의 상승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좀 더 이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는데, 일단은 6월 FOMC 회의를 잘 지켜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5월에는 점차 바닥을 찾으면서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증시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코스피 업종은 비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광물 쪽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개발사들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건설, 그리고 기계류, 그리고 광물 쪽, 이렇게 순환매 섹터를 타면서 증시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비금속, 역시나 같은 관점이죠. 북한의 광물 개발,
이런 이슈로 또 코스닥 시장에서 비금속 섹터가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IT 부품에 대한 그런 섹터도 현재 좋은 흐름을 현재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등등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경협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 사태가 정리가 된다면 그 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IT 대형주 실적 장세에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업종, 이 업종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계속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은 어떻게 오늘장 보셨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북 경협주, 건설, 철도, 광물 이렇게 계속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저희들이 계속 해야겠죠. 사실상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인데 급격히 올랐다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떨어지게 되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러한 지지들이 그나마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급격하게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면 그게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IT주,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해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리뷰들,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간략하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46%나 하락했습니다. 2448.4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2450선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0.64% 올라가면서 855.7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다시 108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1081원 20전에 3원 60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이슈들, 핫했던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도 역시 그 대북 경협 관련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어제는 급락, 오늘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어저께 북한 측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고위 이제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한 달 더 이후로 보면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기본적으로 0.2% 이상 상승이기 때문에요. 자, 미국은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즉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은 만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북 교육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어제는 하락, 오늘 상승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오는지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감리 회의가 시작되고 있죠. 또한 인터플렉스, 신라젠, 또한 아난티, 마지막으로 KTNG,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39만 8천원입니다. 오늘 3.8%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장중이 41만 9천원, 그러니까 약
16,000원 정도 오늘 하루에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어제는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쩌면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위원회 전날 상승했다는 걸 보면 오늘 금감원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로 간 싸움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길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오늘은 예상보다 주가 약세를 보이겠습니다. 자,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릴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초점 이겁니다. 아신 것처럼 이 종목이 2017년 6월 12일 날 22만 8천원대, 뭐 그 전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2016년 11월 달에 12만 5,500원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4월 달에 60만원, 그리고 다시 한번 39만 8천원인데, 금융감독원이 바라본 시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삼성바이오에픽스, 즉, 그 지분 가치를 소위 물타겠다, 분식했다는 것이 결국 금융감독원 입장이고요. 바이오로직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적정하다 이런 논란인데, 중요한 것은 어제는 상승했고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인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시가총액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26조고요. 어떻게 보면 장중에 지난 시기에 60만원 도달할 때는 약 40조가 됐습니다. 즉 단기간에 13조 이상 급락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이 물론 외국인과 기관도 있겠지만 개인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화두의 관심입니다.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요, 회계 분식이 과거에도 있었던 큰 기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우조선해양 이 분식 회계 관련돼서 이런저런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약 이번에 감리위원회 결정 관련돼서는 7월달 정도에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부터 2달 정도는 일단 감리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만 7월달까지는 예상보다 롤러코스터처럼 급등 때론 급락이 나올 종목 관련된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모처럼 그리고 처음 말씀드려본 종목인데요.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이것 실은 애플에 상당히 좀 집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관련돼서 1.2% 약세, 즉 19,300원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지난 시기의 종목들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인터플렉스 이게 상당히 좀 잘 나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년 11월 달에 7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9,000원대, 단기간에 이게 약 4배 정도 3배 정도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하락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즉 애플 관련돼서 수출 그 아이폰 X, 뭐 그리스어로 X이기 때문에 아이폰 10이란 말이 더 적절할 모양인데, 아이폰 10이 그동안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놨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관련돼서 대신증권의 박강호 그 연구위원이죠. 상당히 종목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는 연구위원인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가 17,000원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애플이 앞으로 여러 수출 그리고 수입이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애플의 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190달러고요. 2017년도 3월 달에는 137달러이기 때문에 2017년 3월 달보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 유독 한국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주가가 급락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어쩌면 인터플렉스의 어떤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애플의 주가를 보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인터플렉스 주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라젠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신라젠 어마무시한 기업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자,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약 5조 3천억대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76,700원에 약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체크해봤는데, 오늘 좀 한 가지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올라왔냐면요. 주된 내용은 좀 제가 생략하더라도 고용암 대상 임상실험 1차 결과 중 일부를 미국 임상 종합연구원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1차 임상의 그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이성 흑색용 환자 3명 그리고 대장암 환자 5명을 상대, 즉 6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상 1상을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8명 가지고 이렇게 좋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 속에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1상 대상은 8명이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과거 이름이 에머슨 퍼시픽인데요, 액면을 오히려 더 분할했습니다. 자, 9,400원이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24.6%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에머슨 퍼시픽, 과거에는 우리가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름이 좀
입에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에머슨 퍼시픽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북한 금강산에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돈이 묶였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는 뭐 아난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아난티의 어떤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요. 아신 것처럼 2008년 7월달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기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요. 따라서 당사의 재무 상황에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또 한 가지 고민이 이것입니다. 즉 북한이 주된 내용은 북한인데요. 대한민국의 기업의 자산을 모두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로로 볼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금액이 되냐면 약 621억 정도입니다. 621억 정도를 현재 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남북개혁이 관련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은 악화된다 그러면 즉 북한이 우리는 청산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자산을 줄 수 없다. 동결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난티가 기본적으로 액면을 분할했다. 그런 이슈 속에서 오늘 주가는 상승했지만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대북개혁협정 관련돼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에서 아난티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액면 분할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인데요. KTNG입니다. 자, KTNG 오늘 방향성 현재 보합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99,200원인데요. 자, 지난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충전기가 이상이 있었는지 몰라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이것이 결국 필리핀에 본사를 둔 전자담배랍니다. 따라서 KTNG나 몇몇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전자담배를 많이 좀 하고 있죠. 어쩌면 요즘 뭐 담배 태우신 분들이 이제는 라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시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라이터를 통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라이터가 없을 때 담배를 못 피울 정도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요. KTNG가 이번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다른 어떤 릴 플러스를 만듭니다. 23일날 출시 예정인데요. 따라서 그때 기점으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발 악재 속에서 보합이 되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번 릴 플러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릴 플러스 말고 또 다른 어떤 대항마가 있죠. 아이코스입니다. 아이코스가 이번 23일날에 이제 한국 들어온 지 1년 된 날인데 통상 이렇게 충전용 담배는 1년이 기본적으로 1년 지나면 거의 배터리가 좀 떨어진답니다. 따라서 어쩌면 KTNG가 이번에 릴 플러스가 이번 23일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는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이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5개 종목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갈지 그리고 감리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낼지 그런 부분들 초미의 관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정리 한번 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장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들, 전망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유입되면서 지수에 좀 상승세를 좀 이끌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도, 그 기간의 동반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약보합도 아니겠죠. 하락세로 좀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종목들도 대부분 혼조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됐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하락세 부분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마무리퍼시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좀 하락률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선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로 인해 하락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특히 대표적인 건설, 철도, 기계 업종들 같은 경우가 특히 또 시멘트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고 오늘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역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내 주도주 같은 경우가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서 추후에 이런 이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코스닥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영향이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경협주들을 제외하고는 어제는 IT 종목이 올랐던 걸 본다고 하더라. 최근에 IT 종목이 며칠 반등했고 오늘 건설기계 제조업종이 반등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수남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수남의 장세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적인 종목, 특히 최근에 수급이 좋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예상치보다 4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이 GS건설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주가가 더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우려됐었던 해외 수주가 1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우려감을 떨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이 신흥시장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해외 부분 쪽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때 실적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베트남 개발 사업도 8년 만에 재개되면서 지금 현재 호치민 시냐베 신도시 1단계 사업이 4분기 때 착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실적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분명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봤을 때 GS건설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남북경협주로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건설보다 펀드멘탈에서 저평가인 이 GS건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 내일장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